단발을 하고 나면 원래 상투를 틀 때 여기 머리가 있으면 여기 예쁘지가 않대요. 올라와서. 그래서 상투를 틀 때 여기를 깎고 상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발을 팍 해버리니까 어느 날 여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주는 게 바로 도리우치라고 하는 이 모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쓰면 단발을 한 사람, 즉 문명화를 하고자 했던 일진회들이 주로 이 모자를 쓰고 다닌 거예요. 이 모자 쓴 사람들을 의병이 다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갖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그 특별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명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이거 나오는데 박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시위대, 그 궁을 지키는 그 대의 제1년대 제1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해상하고 무기를 다 반납하라 그러니까 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경비함이거늘 이제 외국이 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군대를 해상하니 이는 황제의 뜻이 아니요. 적신이 황명을 위조함이니 내 죽을지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권총 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대대장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남대문에서 남대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남대문 그 위에 기관총을 딱 해놓고 있었어요. 일제는. 그래가지고 이때 엄청난 많은 군인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일부가 이 의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할 때 정미의병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훈련받은 대한제국의 군인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 엄청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원래 맥켄지라고 하는 그 기자가 일본 영국 기자였는데 이 사람도 원래 일본이 최고지 조선이 뭐 이렇게 한다고 고맙다고 해야지 왜 저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느 날 의병을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온 거예요. 왔더니 당신들 이래가지고 이거 택도 없다 죽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웠다는 걸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우리가 뺏겼다는 걸 우리가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나라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게 우리는 죽는 거 알지만 나는 한다. 독립운동을 한다. 맥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오해했다. 조선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정치인이 우리가 언제 전쟁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제 때 우리가 언제 전쟁했냐. 전쟁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의병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 대대장은 이렇게 자길순국했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죠. 이병무 정미 7적입니다. 보종을 겁박해갖고 송병준이랑 같이 도장 찍게 한 사람인데 군대 해산을 명령해갖고 군대 해산에 거부한 정미의병 국권을 위해 싸우는 부대와 의병을 잔인하게 탄압했어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냥 안 죽이고 엄청 잔인하게.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닮았죠. 그래갖고 언제냐 몇 년도냐 만평 신문 만평에다가 이 건무 해가지고 이 병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군부대죠. 얼마나 못났으면 그 당시에 이런 만평을 그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의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의병 교전이 몇 차례 있었다? 3,700회나 교전이 있었다. 얼마 12만 명이 참전을 해서 사망 17,000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36,000명, 피체된 사람이 2,100명. 의병 또한 일진회원과 싸워가지고 일진회원 9,000명 죽였어요. 부상 140명. 이렇게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전했던 의병 수 이렇게 전라도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말 제가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부산 사람들, 전라도 사람 엄청 싫어해.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요. 역사적으로 빚을 졌어요. 그 이순신 장군 삼도 수군 통제사 했을 때 그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를 지켰기 때문에, 전라도의 그 의병들이 지켰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겼지, 안 그랬으면 못 이겼어요. 이때도 의병이 제일 많았어. 도망 제일 많이 했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도에 또 엄청 많았어요. 춘천 이런 지역에 또 이런 의병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많은 교전이 있었는데 어디서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나라를 바쳤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미 7조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야? 다 통감에 의해서 다 지도를 받을 것,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그래서 정미 7조 이름 송병준이에요. 송병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1907년에 이렇게 일황태자가 온다고 해갖고 우리 영친형 데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완용이 여기 있네. 여기가 어디냐면 경복궁의 경회루예요. 경복궁 경회루에서 이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토 황태자가 와서 시찰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 영친왕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방자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황태자 올 때 환영한다고 일진에 이래가지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때 황태자 온다고 남대문 부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 그 부시고 길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동대문도 막 그때 한양 노성을 막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환영한다시고 이렇게 일진회가 이렇게 환영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일진회를 어떻게 했느냐, 1907년 이후에 이제 일진회가 좀 이제 세력도 커지면서 막 정치적인 이권에 개입하고 지방에서 막 일진회 싫어하고 이러니까 일본에서 야, 저 세력들이 나중에 돌아설 수도 있고 민중들이 싫어하는 단체가 우리 일본을 도와준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성격 좋고 착한 사람들을 그 지방반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일본 사람 착한 사람한테 감화받으라고. 무서운 일본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진회는 탈정치화를 하면서 뭐예요? 주로 상공업 분야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 세력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디로 보낼 생각을 하냐면 간도 이주를 하게끔 해요. 그래갖고 이용구한테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우리 합방을 하고 나면 니네를 1000만 원이라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걸 또 철석같이 믿어. 나중에 줬을까요? 안 줬죠. 일주일 내로 해산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용구가 합병 걸려서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일진의 보조금 대륙난인들이 돈을 줘가지고 이토하고 이완용하고 같이 좀 소위 말해서 짝짝꿍이 되고, 대륙난인하고 송병준이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도 문인, 이완용도 양반가, 엘리트야. 전통 엘리트들. 그리고 대륙난인은 칼 쓰는 사람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도 난인을 업신여겼어. 이완용도 송병준 저 근본도 없는 놈 이래가지고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 누가 빨리 나라를 팔아먹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소위 근데 누구가 승했어요. 여기서 이완용이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그 다음에 조마리아 여사. 그런데 지금 막 일베들은 뭐라 그래요? 원래 이토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문인이고 전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중근이 죽여가지고 갑자기 병합이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미 이 합병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오케이를 했어요. 이토는. 그리고 이토는 뭐냐? 조선은 너무 이 의병들이라든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부터 시작해서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서로 권력 다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어디서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그 한 명이라도 안중근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이게 신문, 영국 신문에 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간 파렴치한의 군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안중근 의사를 그 간수 5개월 동안 감옥에서, 그 간수가 치바 도시치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중근한테 몇 번 총을 이렇게 겨눴다 그러죠. 우리 이토 히로부미 상을 죽인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몇 번 했는데 너무 안중근 의사에게 감화받아가지고 나중에 지금도 해마다 이렇게 위패를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바 도시치한테 써준 그 유곡을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안중근 기념관에 지정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치 고향에 가면 요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거 써줬거든요. 그 상이 있고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일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으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해줬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친일하면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친일 매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저 잘 보일게요. 우리한테 잘해줘요? 안 해줘. 몇 명한테만 매국의 기회가 있어. 소위 말하고 어떻게 친일. 나머지는 다 수탈이에요. 다 수탈. 그런데 보면 이 일진에 저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제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때 독일의 법을 들여오거든요. 네덜란드 거랑 독일 거랑 들어가지고 독일에 이걸 들어가지고 일진애가 나름 일본하고 어떻게 합방할 것인가 공부를 엄청 했어. 단독국이 될 것이냐, 복잡국이 될 것이냐, 연방국이 될 것이냐, 결합국이 될 것이냐, 분합방국, 정합방국, 아니 이런 거 하면 뭐하냐고. 결국은 뭔데? 나라 팔아먹는 건데. 그리고 자기들은 정합방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진에는. 이거 일본이 받아들여줘요? 아니지. 이거 했지. 이거 보고. 이거 자기들이 주장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해주냐고. 나라 팔아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남산에 가면 통감반저터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그 동상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을 세워놨던 걸 거꾸로 지금 처박아놨습니다. 결국엔 경술국치가 됐는데 이 경술국치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쵸? 언제? 8월 29일. 그날은 뭐다? 국치일은 우리 모두가 굶는 날이다. 그래갖고 지청천 장군의 날입니다. 지보경. 여자 독립군이었어요. 지청천의 기록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이날은.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제일 기리는 날은 10월 3일 개천절하고 8월 29일 국치일이었어요. 이 두 날을 우리 민족을 잊으면 안 된다. 10월 3일. 이 부끄러운 역사 다시는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국치일을 모두 굶는다.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나오시더라고. 광명에서 국치를 아십니까? 그래서 흰죽 먹기 행사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8월 29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요. 이런 활동들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만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2022년에도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이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게 엄청 기뻤습니다. 그래서 국치를 이렇게 국치를 조기 개양하자고 이거 2018년에 나온 SBS에서 나온 자료예요. 올해 이거 나올까 싶다. 진짜 올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힘센 나라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민이 잘 살게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탑이다. 군산항에 쌀을 가지고 이것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탑을 쌓았어요. 너무 쌀을 많이 수탈해가지고. 여러분 빠칭코 드라마 보셨나요? 빠칭코 그 드라마 보면 거기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백미를 먹어보지 못해. 근데 딸이 일본에 이제 거의 이제 가니까 그때 쌀을 먹잖아요. 근데 이 불법이다. 조선에 있는 쌀을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 걸릴까봐 이래갖고 그 밥 한 번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제사밥으로만 먹는 게 흰쌀밥이었어요. 그 정도로 수탈을 해갔어요. 그런데 이 군산항에
이렇게 쌀, 수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로 탑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이 망국의 책임을 온통 일진내에게 전가하는 그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거야. 이완용에 대한 비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구가 나는 세상 최고의 호구였다. 그리고 이용구는 자기 재산도 별로 축적을 안 했어요. 너무 순진 바보. 성명주는 후손까지 돈을 그냥 엄청 많이. 그래서 이용구가 마지막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1912년에 죽어요. 1912년에 죽기 전에 제가 추구한 것은 사리가 아니라 대리와 인민구제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도 속임을 당하고 잘도 동원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천만 인민을 일본의 최하등민으로 일본하고 같은 동등한 민이 될 줄 알았는데 최하등민으로 빠뜨린 죄도 소생에게 있습니다. 문을 나서면 이웃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욕먹고 당국의 조치를 보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원수 대하듯 그렇게 뒤에서 밀더니 이제는 거지 대하듯 사냥 뒤에 개 대하듯 합니다. 속임을 당했는지 일본 낭인들이 속임을 당했는지 송병준과 이용구가 사기를 당했는지 태어날 때부터의 바보인 소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보 되는 학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 잘못하면 바보 되는 거지. 송병준은 은사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100억 받고 2평의 땅 받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너무 창피해.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데 1억 5천만 엔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 토지 내 나라 막 이러는데 1925년에 갑자기 죽거든요. 근데 암살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 장남 송정호는 중추원 참의 아버지의 그 자기를 다 받아요. 주식회사 설립하고 반민특위에 체포됐는데 이거 체포받다가 조사받다가 죽어요. 근데 그 손자 송재구가 메이지대 나오고 여기서 조선 목장 경영하고 증손자 송돈호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 친일재산 국가기속법 있잖아요. 이거 무현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친일파 우선 줄 소송한다고 예전에 보신 기억나죠? 이거 스타트가 그 송병준 그 증손자야. 친일파 송병준 무슨 2천억대 땅 소송 패소 확정됐다.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가 이런 거 중단해라. 부평 미군기지 자기들이 자기 거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 2조 원 뺐다. 2조 원 얼마나 많이 뺏쳐먹었으면. 그렇지만 이완용도 후손들이 그 무덤을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써놨는데 후손들이 하도 이완용 욕을 들으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무덤 파가지고 태워버리고 송병준도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날 갔더니 파면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용인에 가면 여기 송병준, 송정원 이래가지고 보세요. 친일 상징물 전시관이라서 저 해설사분이 해설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게 대대손손 부끄러운 그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팔갱이룹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일본에 있는 비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하고 같이 뭐 잘 살자 이런 뜻의 그런 친일 것을 해놨습니다. 자, 조선이 망한 것하고 그쵸? 조선 잘못했어. 정치 잘못하고 왕비 엉망이고 했어. 선비들 노론들 잘못했어. 그렇지만 조선이 망한 것하고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쵸? 언젠가는 나라가 보세요. 고려, 조선, 중국은 평균 200년, 오래간 나라 200년. 나머지는 중국의 제일 유명한 진나라는 36년 만에 문 닫았어요. 진시황제. 그렇게 언젠가는 나라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었다. 그거는 바로 피해자 책임론. 힘 세가지고 힘 약한 거 짓누르는 거 정당화시키는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사관은 일본으로 보면은 민족사관이에요. 그쵸? 자기들의 발전한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일본의 민족사관을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혐한, 일본에 가면 혐한 코너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런 비상식적인 나라인데 뭐가 문제가 우리 안에 혐한,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스로의 그런 혐오를 우리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근대화 노력을 일제가 봉합, 근대화 될 수 있었던 그 기회 뺏은 게 누구야? 일제예요, 일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1905년에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에서 미국으로부터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요 파란색이 뭐냐? 다 영국의 식민지예요. 이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이 영국의 파워를 러시아가 누르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지 일본하고 우리만의 그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냉전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과 남한,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단이 됐잖아요. 그게 냉전 시대인데 지금 뭐예요? 신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중국, 지금 막 중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온 나라가 중국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미국은 그 패권을 안 뺏기려고 막 그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만 못 살게 붙잖아요 지금. 지금 새로운 이런 국제정세, 아주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은 우리가 35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사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괴로운 시기야. 이 국제정세, 우리 국내 정세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시기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고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그걸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나라를 빼앗겨도 다시 일어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잠시 괴로운 이런 어려운 엄혹한 시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면 언젠가 아주 기쁜 날이 오지 않을까. 그 가운데 오늘 역사 이렇게 알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